시험범위 6단원 다 들어가죠. 여기서 배웠던 시들 제망매가 기억나? 이 몸이 죽어가서 기억나? 동짓달 기나긴 밤도 기억나? 그리고 산포 가는 길 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요 두 작품 정도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 배웠을 거고 하면 될 것 같아. 남신이주 유동 박씨봉방은 학교에서 다 했지. 이제 안 한 학교 없지? 그리고 여기 플러스 그리고 없는 작품들 있지? 님의 침묵 들어가니 혹시? 학습활동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그 얘기는 안 하셨어? 언급하시는 거 없긴 해요. 두꺼비 파리로 밀고 아니 안 했어요. 안 했어? 저희 저 끝까지 다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메인 작품들인데 학습활동이라던가 뭐 보충학습 이런 데 나오는 작품들 따로 나오진 않았어요. 안 나왔어? 알겠어. 그거 하고 자 그리고 요 독서 지문 하나 할 거예요. 독서 지문이 하나 시험 범위로 잡혀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 1회분에 1번부터 15번 문제까지는 안 들어가지. 네. 16번부터 45번 문제까지죠. 30문제 정도. 30문제 정도가 문학하고 독서 지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모의고사가 뭐 30문제 들어간다고 하지만 안 어려워. 절대 안 어려운 수준이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진도 확인. 자, 산포 가는 길 여기 9페이지에 교과서 수록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교과서 수족 부분은 이쪽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요 장면까지의 내용을 잠깐만 요약해 볼까? 어떤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니? 영달이랑 정진랑 백화랑 만나서 너무 빨리. 자, 너무 빨리 만났네. 너무 빨리 만났다. 처음부터 천천히. 일단 영달이가 정씨랑 만났어요. 정씨를 만났어. 근데 영달이는 어떤 사람이었어? 뜨내기. 뜨내기였어. 어디선가 이렇게 뭐 공사판을 이렇게 전전하는 뜨내기였지. 그 정씨를 만나는데 우리 갑자기 정씨의 과거가 살짝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지. 정씨는 어디 있던 사람? 큰 집, 오케이. 큰 집에 있던 사람. 거기서 막 기술도 배웠었죠. 그러던 두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지. 네. 그런데 어떻게 막 어떤 유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가까워졌고 그러다가 두 사람이 식사를 하러 들어갔던 곳에서 누구의 이제 존재를 알게 돼요? 백화를 존재를 알게 되고 백화를 잡아다 주면 10,000원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백화를 잡으러 갔니? 아니 가다가 우연스럽게 만났지? 어디서 봤어? 그냥 길 가다가 만났지? 그러면서 이제 백화라는 걸 알게 되고 백화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네요. 근데 백화는 뭐 이제 술집 여자로서 이렇게 뭐 고향을 떠나서 걔도 그 사람도 되게 객지 생활 많이 하고 고생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세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감정들을 갖게 되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대감 형성하는 부분에 요 교과서가 이제 실려 있어요. 들어가 봅시다. 자,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어두워질 것 같았습니다. 뭐 얘기해 주는 걸까? 지금 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단어를 옆에 한번 써볼까? 이거 뭐 얘기하는 것 같아? 소설에 우리 여러 가지 그 소설 요소, 소설의 개념 적용한다면 배경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인물 사건 배경. 소설 구성의 3요소의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 그럼 이 배경은 항상 뭘 가져다 준다고요?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는데 어떤 분위기 같아? 고요해요. 뭔가 조용한 분위기에 날씨는 어두워질 것 같아요. 그쵸? 상황이 좋지 않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시켜주고 있어요. 자, 밑에 나오는 이 정씨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과목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고해 아닌가? 고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처리 안 될 것 같은데 고해 무슨 단어니? 아는 사람 얘기해봐. 학교에서 얘기해줬을 텐데. 고해 고난 또 고난의 해자는 바다. 얘기 안 해줬어? 고난의 바다. 이 고해성사하다의 고해가 아니에요. 말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 감옥뿐만 아니라 어디도 지금 고난의 바다래? 세상도. 자, 감옥에 있었던 사람 누구? 정씨지. 이제 정씨의 말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지? 정씨가 감옥에 있었는데 나와 보니까 여기도 힘든 세상이군 이란 의미겠지.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세상도 힘들다라고 정씨가 느끼면서 그 느낌을 얘기한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말은 고난의 바다라는 단어는 요 정씨와 같은 하층민의 고단한 삶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고난의 바다야, 세상은. 하층민의 어떤 고단한 삶으로 또 이제 하층민으로 전락한 이런 사람들의 힘든 삶을 얘기한 거예요. 자, 어둡기 전에 같이 갑시다. 이제 그들을 일어났습니다. 불길은 타고 있고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구씩 덮었어요. 왜 덮었을까? 불 끄려고. 그쵸?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또 배경이죠. 어두워졌고요. 새들이 이리저리 깃을 찾아, 요 깃이란 단어 처리되니? 깃을 찾다. 새들이 이리저리 깃을 찾아서 숲에 모여들었다. 깃을 찾는다 무슨 표현일 것 같아? 추론 한번 해볼까? 깃을 찾아. 어두워지고 있잖아. 어두워지는 과정에 새들은 뭔가를 찾아서 숲속으로 오고 있었대. 어두워지는 과정에 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새들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잘 땐 자야 돼. 잘 땐 자야 돼. 집가요? 집이야. 그래, 이 깃은 보금자리. 뭔가 쉴 곳, 그 공간을 찾는 거예요. 깃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우리 소설 공부하다 보면은 알겠지? 보금자리를 찾아서 숲에 모여들고 있었고,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요? 집에 가면 점점점. 자, 이런 점점점이 갖는 효과는 뭐라고요? 여운이야. 여운이라는 단어를 우리 조금 더 설명할까? 뭘 여운이라고 한다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거리들. 집에 가면 추론해볼까? 무슨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또 집에 가면 반겨줄 사람은 있어? 또 뭐가 있을까? 집에 가면 뭐 먹고 살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우린 추론할 수 있지. 자, 이 여운이 갖는 효과가, 그러니까 여운을 준다라는 거의 개념은 독자한테 생각할 거리 준다는 거예요. 생각에 여지를 주는 거예요. 독자에게 생각의 여지를 주는 것을 우리는 여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운이라고 하면 뭐 아쉬움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이런 생각의 여지 주는 게 여운이에요. 당연히 아쉬움도 남으면은 그 생각의 여지니까 아쉬움도 들어가겠지. 자, 백화는 대답을 안 했는데 정씨가 얘기했네. 끼어들었네. 시집 가야지. 뭐 근데 백화는 뭐라고 했어? 저 시집 안 가요. 그러면서 농사 거둘 거고요. 동생들이 많대요. 자, 이 말은 백화의 무슨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니? 뭐가 달려요? 그쵸. 백화의 처지예요. 부양가족이 많아. 부양가족이 많다라고 하는 백화의 처지를 우리는 드러내주는 말로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각각 인물의 어떤 상황, 처지, 특성, 성격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정씨가 큰 집 갔다 왔던 거는 서술자가 서술해줘서 알 수 있었니? 아니지. 대화를 통해서 드러났었지. 대화를 통해서 정씨가 이런 거 배우는 데 있어. 집이 좀 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추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꼭 이 소설에서는 잘 알고 있어야 돼.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 그쳤고요. 어디서 눈이 덮어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배경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고 백화가 고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분간할 수 없었다, 길을 잘 분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배경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볼 수 있냐, 약간의 비유가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이 길을 잘 분간할 수 없었던 세 사람의 상황이죠. 또는 처지죠.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갈 곳이 없는 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비유적으로 배경에 담아서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배경을 잘 읽어줘야 돼요. 배경. 뭐 인물 사건을 여러분들 워낙 잘 찾을 거니까. 배경이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갖고. 자, 그러다 이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네. 백화가 발을 삐었네요. 그러면서 아파하고, 이때 영다리가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네. 자,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을까?
오케이. 누가 누구에 대한 호감? 영다리가 백화에 대한 어떤 호감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그럼 이 부분은 직접 서술일까 간접 서술일까? 직접 제시가 간접 제시일까? 오케이. 간접 제시로 여러분들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호감을 추론한 거니까. 직접 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영다리는 백화를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딱 직접적으로 때려줘야지. 그런 게 안 드러났지. 자,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업히면서 무겁죠. 대답 추론 한번 해볼까? 영다리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딜레마일 것 같은데? 아우 무거워 이러면은 무겁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억지로 해야 되는 억지로 드는 느낌이잖아. 그치? 근데 나는 이미 백화한테 마음이 꽂혀버렸는데 어떡해. 무거워도 가볍다라고 해야지.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영다리의 심리를 얘기하고 있죠. 자 요 심리를 한번 볼게요. 요 심리를 보면은 영다리는 백화가 가볍게 느껴졌대. 아 그래도 성인 여성의 몸무게가 그래도 못해도 한 50kg, 60kg 나가지 않을까? 그치? 백화가 뭐 말랐다고 하면 40kg 정도 될 거고 40kg 후반이겠지. 자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대요. 심리잖아. 안 불편했대. 그리고 가뿐했대. 어떻게 사람을 보는데 가뿐한 느낌이 들 수 있니? 자 이런 심리를 통해서 영다리가 이미 백화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호감과 함께 자 호감을 느낀다라는 거는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는 거니? 거리감은 지금 가까워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감정도 느끼고 있어? 이미 쇠약해졌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유 쇠약해졌어. 아유 되게 안타까운 감정이지. 자 이렇게 안타까움과 거리감이 가까운 호감을 같이 느낄 때 우리는 뭘 느낀다고 저번에 정리한 적 있었을까?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연민? 백화에 대한 연민이죠. 연민이랑 동정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연민과 동정은 동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니? 내가 베풀어주는 마음이거든. 동정심을 느끼는 거는 그 사람에게 뭔가 베풀어주는 시혜의식이 있는 거야. 이렇게 좀 베풀어줘야 되는 느낌이거든. 근데 연민은 그 처지를 딱히 뭐 베풀어줄 건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그렇게 좀 갈리지 않을까? 물론 연민 안에 동정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죠? 자 그렇게 연민을 느끼다 보니까 이 백화와 영다리 사이에 어떤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니 이제 정서적 유대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옥자가 오버랩이 되면서 오버랩이란 단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니? 오버랩? 장면이 이렇게 겹치져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눈시울이 화끈했습니다. 뭔가 슬픈 마음. 자, 백화가 어깨가 참 넓으시네요. 한 3사람쯤 없겠어. 칭찬해주고 있는 거지? 되게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근수가 모자라다 무슨 표현이야? 덱이 모자라서 이러면 생각이 모자란 느낌이잖아. 근데 근수라고 얘기했잖아. 뭐가 모자라다는 걸까? 근수. 몇 근이냐? 우리 근 할 때 무게. 무게가 모자라서 네가 가벼워서 그런 거야. 라는 표현을 좀 툴툴거리면서 한 거지. 네가 몸무게가 좀 적어서 그런 거야. 아마 뭐 체감상 되게 가볍게 느꼈을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장면 잠깐 끊어서 그럼 여기까지는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왜 끊었냐면은 뒤에 서술 보니까 감천음에 도착했죠. 공간이 변했죠. 시간도 변했고 공간도 변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소설을 항상 끊어주세요. 이거를 한 장면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구성 안에서의 주된 사건, 인물 사건 배경을 여러분들이 요약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앞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장면을 요약하면 무슨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 어떤 장면이었어? 지금 줄거리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장면을 읽어내야 돼. 백화에 대한 영다리. 그치, 백화에 대한 영다리. 잘했어. 백화에 대한 영다리의 감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잖아. 호감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장면을 항상 끊어서 생각할 건 우리 달밤 할 때 연습했어요. 장면 끊어주라고. 자, 그리고 요 감천이라는 곳은 왜
간 거죠? 감천. 이게 교과서만 보면은 내용 안 잡혔지만 우리 전문을 봤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잡혔을 거야. 감천 가서 뭐 하려고? 감천 가서 뭐 하려고 했지? 자, 원래 요 영다리와 잠깐만 앞에 복습해보자. 정씨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월출리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월출리로 가기 전에 갈림길에서 누가 등장해? 노인이 등장하면서 물어보지?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 월출리로 가야 된대. 그러니까 노인이 야, 저쪽은 길이 끊겼어. 차라리 감천으로 가서 기차 탈 거면 감천에도 기차가 있으니까 감천으로 가. 노인이 얘기를 해줬잖아. 그 내용 기억나? 안 나? 나겠지? 자, 그래서 감천은 기차 타러 간 공간이에요. 그런 목적성이 있는 공간이란 말이야. 자, 마침 장이 섰는지, 장이 섰다라는 표현이 이해되니?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텐데 이거를 느껴본 적이 없을 거니까. 장이 섰다. 시장. 시장이 옛날에는 상설시장이라고 해서 24시간 오픈 또는 매일매일 오픈이 아니었어. 옛날에는 5일장, 뭐 1일과 6일에 장이 열려, 또는 10일장, 1일, 11일, 21일이 장이 열려요. 장이 열린다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깔아놓고 거기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그 날짜에만. 이 5일장, 10일장은 아직도 시골에 가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있기도 하고, 나도 5일장 많이 가봤거든. 자, 장이 섰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파장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무슨 의미처럼 느껴져? 파장. 끝난 거예요. 그쵸? 이 장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제 해체된 거야. 흩어진 거야. 그런데도 읍내 중앙은 아직도 흥청대고 있어. 뭔가 여운이 남았나 봐. 사람들이 간만에 모이거든요. 시장이 열리면 5일 만에, 10일 만에 모이니까 쉽게 안 헤어져요.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자, 이렇게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장의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지. 얼마나 맛있는 냄새니 이거. 이런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의 흥겨운 분위기 또는 풍성한 분위기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이런 장의 분위기를 느껴주라는 거예요. 그래, 배고파지면 제대로 느낀 거지. 자,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축하는 행동 역시도 우리는 무슨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 호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 영다리가 백화를 호감스러운 행동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그 프린트 주면서 옆에 요약해보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거 다 읽어주면서 생각이 났었니? 몇 개는 뭐 났을 거고 몇 개는 빠진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장면을 다 자세하게 읽어줘야 돼. 공부할 때 그냥 읽고 사건 위주로 줄거리 위주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소설은. 자,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방향이요? 기차 어떤 거 탈 거야? 저는 전라도로 가는 전라선 타야 돼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이제 서로 갈라지겠네. 여비는 있어. 여비란 단어 뭐니? 여비. 여분의 빈. 뭐 또는 여행 비용. 여분의 비용. 그거는 있어.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없어. 여비 없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 돈은 없지만 그냥 우리 군부대 차 타면은 사정사정 하면 태워줘요. 옛날에 경찰차도 막 이렇게 손을 들어 저 좀 태워주세요 하면 태워주고 그랬어. 나 시골에 살았다고 얘기했었니 언제? 아, 얘기 안 했었니? 시골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길이 멀거든? 그럼 지나가는 차 이렇게 막 세워. 저 좀 태워주세요 이러면 태워준다. 시골의 인심이야. 자,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 떡을 사 먹었습니다. 떡이라는 소재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떡은 백화가 자기 목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하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 행동이 갖는 의미는 뭘까? 백화가 영달을 느끼는. 자, 그치. 이번에는 백화가 전달하는 호감이지. 네. 백화가 전달하는 이 호감의 소재가 떡으로 나타난 거죠. 이름절로 찾아 쓰세요. 떡. 사음절로 찾아 쓰세요. 팥시루 떡. 이렇게 찾아 쓰셔야 돼요.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느껴서 상징하는 그 소재의 의미. 설마 뭐 배불러서 백화가 좋겠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대화를 보니까 더 드세요. 나 얻고 왔으니까 기운이 들었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이걸 드세요라고 하는 이 부분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누구에 대한 호감을 또 보여줘요? 백화가 영달에 대한 호감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리는 이 소설의 절정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설의 절정은 뭔가 하이라이트 부분이지. 그럼 어떤 부분이 하이라이트였던 거니? 이 소설을. 응? 어떤 부분이 하이라이트인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쌍방호감. 쌍방호감. 그래.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뜨내기 인생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그리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지. 같이 가요. 근데 같이 안 가야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 절정 부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물에 아주 첨예한 갈등이 드러난다 이러면 안 돼. 자, 어차피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가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자, 파시룩떡 못지않게 백화는 더 적극적으로 나랑 같이 가요. 거의 뭐 이거는 나랑 사귀자 수준 아니냐? 그쵸? 여기서 이제 호감을 또 드러내고 있죠. 이런 호감을 통해서 이거 직접적이에요. 어떤 게? 또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백화와 같이 가자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지. 나랑 함께 가요 라고 했잖아. 직접적으로 호감을 드러내는 대화로 우리가 이해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간접 제시예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를 물어본 거니 혹시 지원아? 이거는 간접 제시야. 왜 그럴까? 좋아해서 그러는 잠깐만, 요 구분에 대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개념 형성 다시 물어볼게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에서 직접 제시는 누가 얘기해줘야 돼? 서술자가 얘기해줘야 돼. 근데 여기는 간접 제시라고 한 이유는 뭐지? 대화를 통해서, 백화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호감을 느끼고 있구나 추론했잖아. 이러면 간접 제시예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의 기준은 서술자가 이야기하느냐 아니하느냐 그 기준에서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화가 영달한테 그러면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대화를 통해서 얘기한 거지.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백화가 영달이한테 대화로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건 뭐예요? 대화로 좋아한다고 얘기한다고? 그건 뭐예요? 그것도 간접 제시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를 우리는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들은 거니까. 다시 요 개념이 흔들리는구나. 얘들아, 간접 제시,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게 아니라 서술자에 의해서 서술자가 이 사람의 생각을 분명하게 서술해주면 직접 제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서술해줘야 그럼 이 부분이 직접 제시가 돼버릴까? 백화는 영다리를 마음에 들어했다. 이렇게 서술로서 이야기를 전해줬다면 이거는 서술자의 서술이 돼버려서 직접 제시가 돼버려요.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준 거잖아.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잖아. 독자들한테.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는 이 행동을 통해서 또는 대화를 통해서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백화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네 라고 독자들이 추론을 하게끔 만들게 해주죠. 이런 부분을 서술자가 돌려서 표현한 거야 라고 해서 간접 제시를 한 거예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자신의 마음의 표현, 인물의 마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서술자 기준에서 서술자가 인물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인물 제시 방법이에요. 서술자의 인물 제시 방법을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소설자가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직접 제시했어요. 그러면은 직접 서술해줘야 돼요. 백화는 영다리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서 대화까지 보여주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같이 쓰인 거고. 근데 여기는 서술자가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백화의 이야기만 툭 던져주지. 그럼 그걸 보고 백화도 마음에 들어했네 이제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 어려웠던 개념이구나 이 단어 때문에. 자, 정시도 영달에게 권유했어. 나야 산포 가는 길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권유하고 있네요. 옆에서 부추기고 있죠. 우리 보통 이럴 때 재밌지 않니? 옆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치? 자, 근데 부추긴 거와 달리 자 뒤에 부분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는 신발끝을 내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행동이잖아. 그럼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심리를 추측해야 될까?
심리 추측해보자. 영다리의 심리. 백화를 따라하고 싶은데 자신의 모습이 멋지지 않아가지고 못 따라하는. 그래, 자신의 모습이 어때? 뭔가 초라해 보이고 또 맞아, 멋지지 않아. 그러니까 처량해 보이지. 이 초라하고 처량해 보이고 멋지지 않은 모습은 조금 더 들어가면은 앞에서 나왔던 어떤 경제적 안정감이 전혀 없는 어떤 신세예요? 뜨내기 내자가 이 내자가 아니지. 신세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지. 뜨내기 신세인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고민 중인 거지.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여자가 나랑 같이 살자는 말인데 이 말은. 그래서 고민하고 있네. 초라한 거예요? 처량한 거예요? 글씨가 왜 이따위 있냐? 경제적인 안정이 없는 거예요. 뜨내기 신세예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이제 소설의 유형에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의 이제 모의고사에서 의미 파악하는 문제가 주어질 때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영다리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을 넣으면서 아무 말이 없었다 라에 줄 쳐놓고 기억을 준 다음에 기억의 의미 파악에 대한 해설. 영다리는 고민 중이었다 그러면 맞는 선택지가 되지. 그렇죠? 영다리는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고 있다. 그럼 될까 안 될까? 한탄까지는 우린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 아이고야 내 신세 이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화 되니까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항상 소설의 인물의 행동, 인물의 대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인물 사건 배경 찾아주는 거. 자, 대합실은 어딘지 알아 혹시? 대합실. 응? 기차 기다리는 건 맞아. 대합실 잠깐만 찾아보고 갈게요. 요 느낌 알아? 의정부역에도 있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 곳 있지. 그것을 대합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대합실이 어딘지 좀 찾아보시고. 자,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다리 한쪽으로 가서 속삭였습니다. 뭔가 소곤소곤 얘기를 할 게 있었나 봐. 여비 있어? 너 좀 남는 돈 있어? 빠듯하게 됩니다. 한 1,000원 정도 있으니까요. 1,000원 한 10만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로 가려고? 너 어디로 갈 건데? 자, 점점점 일자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좀 갈 수 있어요. 또는 일자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여운을 남기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럼 영다리의 처지가 드러나죠? 이 말 역시도 어떤 처지가 드러나니? 영다리 어떤 처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그쵸? 어떤 뜨내기 신세의 처지 또는 정착하지 못하는 없는 처지. 정착할 곳이 없는 처지를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번외적으로 쉬어가는 타임으로 여러분들 권장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은 자 여기 인물들을 보면은 되게 어딘가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쉬운 일처럼 느껴지진 않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고 낳게 했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 같아요. 되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육아 20개월 차인 선생님의 경험담입니다. 진짜 누군가를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난 몰랐는데 이제 이 소설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착도 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꼭 배우자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난다고 한다면 그게 대단한 일인 것 같더라고. 라면서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감상은 여러분들 그 독자 효용론적 관점이 있지? 독자 입장에서 이 소설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관점에서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스피커 안에서 안내한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에 피곤하게 기대앉은 백화 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보기에 좋은 여자가 같고. 그럼 이 말은 또 정씨 역시도
백화에 대한 호감이라기보다도 뭐라고 느끼면 좋을까? 이게 나도 백화가 마음에 들어 이런 마음은 아니잖아. 그렇게는 안 읽히잖아.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라는 얘기고 또 정씨 역시도 백화에게 어떤 유대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딱히 정씨가 백화한테 뭘 느낄 그런 포인트들은 없었잖아요. 근데 요 세 사람은 다 비슷한 처지라는 그런 유대감 속에서 요 유대감을 느끼는 말이고요. 말은 맞죠?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동의하고 있죠? 그럼 내심 지금 뭐 영다리도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또 아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얘들아 말뚝 박는다 무슨 말이니? 경찰. 오케이 정착한다. 보통 이제 남학생들 군대 가면 나 군대에 말뚝 바꿀 거야 이런 말을 하잖아. 군인으로 살 거야, 군인으로 정착할 거야 이런 말 하죠. 그것도 나쁘지 않은 삶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꼭 장교로 정착하면 더 좋고 군대 싫어. 부사관으로 정착하려면 능력이 스킬이 좀 좋아야 되고. 자 뜨내기 신세 청산해야지. 그래 정착해서 뜨내기 신세 청산해 라고 권유하고 있죠. 근데 왜 또 영다리는 이래? 왜 또 시무룩해져? 자기가 백화를 구형을 힘 그래 또 고민하고 있지. 자신의 어떤 처지, 신세, 처지 이런 상황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소설에 이런 패턴들 보여? 어떤 인물의 행동이라던가 대화를 통해서 계속 간접 제시가 되는 거. 그래서 그 인물의 심리를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주면서 읽어줄 수밖에 없는 소설이 상당히 그래서 교과에서의 실릴 만큼 좋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앞부분은 교과서에 실릴 수 없는 부분이야.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뒷부분을 이렇게 교과서에 실렸다는 거는 인물의 대화라던가 인물의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인물의 심리를 우리가 추측하고 유추하게 수월하니까. 백화는 수군되고 있는 모습을 불안한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다리가 말했습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라는 말에 함축된 의미를 한번 쭉 풀어볼까? 무슨 말이니 이 말은? 같이 가고 싶은데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그러면 같이 못 가겠어 라는 결정을 한 거죠. 그럼 이 결정의 이유는 경제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살림 차릴 수 만한 경제적 처지가 뜨내기 신세야. 그날 벌어서 그날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못 가겠어 라고 하는 결정을 한 영다리의 요 포인트. 자, 삼포행 같이 가실라고 어쨌든 저 여자를 보냅시다. 영다리가 10만원 있었는데 500원짜리 두 장이 10만원이에요. 1000원 있었는데 500원짜리 두 장이니까 1000원 다 있어요. 500원짜리 두 장이니까 좀 신선하지 않니? 500원짜리 원래 동전 두 개잖아. 옛날에는 지폐였어요. 500원짜리를 지폐로 써. 네, 100원도 막. 넌 100원도 지폐였어.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화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공정공신에 나왔어. 맞아요. 자, 그러면서 두 장을 꺼내면서 이 두 장을 꺼낸 이유는 여비를 주면서 아까 여비 없었다고 했잖아. 그치? 여비 없었다는 백화의 처지를 또 끝까지 이런 느낌이에요. 난 널 사랑했었다. 이러면서 이거 이렇게 주면서 좋은 이별 뭔가 하는 느낌이네. 자, 저 여자 보냅시다. 결정했죠? 자신의 이런 경제적인 능력이 초라함을 느끼고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보내는 이런 결정 과정이 나오네요. 자, 영다리는 표를 사고요. 빵 두 개, 삼립빵인데 삼립빵이 뭔지 알아? 삼리호빵. 삼립빵 맞아.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는 거 둘째 치고 삼립빵. 뿅. 오 크림빵. 요거 삼립, 요게 삼립빵이 뭐냐면은 삼립이라는 게 삼립 제과의 이름이에요. 자, TMI 이거는. 그래서 삼립제과가 요새 현대적인 회사 이름으로는 SPC 회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SPC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사 운영하고 있는 게 요 빵집. 요 빵집 갖고 있어. 요 회사가 요 빵집 갖고 있고 요거의 전신이 삼립제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삼립빵 팔아서 지금 파리바게뜨가 된 거야. 엄청 큰 회사야. 역사적으로도 지금 한 60년, 70년 된 회사고. 그렇구나. 그래서 삼립빵 2개와 찐달걀을 샀고요. 이것을 주면서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라고 인사를 했네. 자, 그럼 다시 요 소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화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 혹은 호감의 호감을 표현한 물건이겠죠. 호감을 드러내는 어떤 소재지. 그럼 서로 뭔가 주고받은 느낌이 있네. 아까 백화는 영달이한테 뭐 줬어? 이름절로 하면 떡, 사음절로 하면 팥시루떡을 주면서 호감을 드러냈죠. 영다리는 백화한테 빵과 달걀을 주면서 호감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백화는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나 봐요. 왜 붉게 충혈되었을까? 뭔가 안 가는 거에 대한 그렇지, 그런 아쉬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정성스러운 호감, 호의에 대한 고마움일 수도 있겠죠. 뭐라고 해석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읽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 왜냐면 간접제시다 보니까 간접제시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면서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붉게 충혈된 거예요. 아무도 안 가요. 우리는 산포로 갑니다. 거기 있네. 고양이요. 고양이 산포인 사람은 정씨겠지. 개찰구는 어디니? 표 아닌가? 기차 타려고 좀. 기차 타려고? 요새 여러분들이 교통카드 찍는데 거의 개찰구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럼 교통카드가 있었을까? 그럼 거기서 뭐 했을까? 사람들이 한 명 서서 이렇게 표 검수하고 있었어. 그래서 표를 이렇게 보면 딱딱딱 찍어주고 이랬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표가 딱 찍히는 자국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미 그 확인이 되는 거죠. 다 수동으로 했었어요. 나 되게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네. 아니야, 나 초등학교 때부터 교통카드 나왔어. 자,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때 보퉁이는 진보다리를 얘기해요. 보자기를 싼 진보다리. 옛날에 이렇게 큰 천에다가 여기 물건 넣어서 끝을 이렇게 매듭해서 묶었잖아. 그래서 진보다리를 만드는 보자기. 요새 뭐 추석 선물 세트라고 이렇게 보면은 되게 고가 같은 경우 밖에 보자기 이렇게 쌓이는 거 있지. 그런 거에 이제 이런 보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되게 그거는 정성스럽게 싼 거예요. 자,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어떤 고마움을 느끼고요. 아쉬움도 느끼는 말이겠죠. 자, 근데 다시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접네요. 자, 그러면 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무슨 의미로 볼 수 있지? 친밀감. 영달하고 그만큼 거리가 많이 가까워. 거리감이 가까워졌어요. 거리감이 없어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모습, 참모습, 진짜 모습. 참모습 맞아, 참모습. 참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접네요 라고 하면서 진짜 어떤 완벽하게 그 세 명을 유대감으로 묶이는 또는 정서적 유대감 속에서 그 세 사람이 서로 가까워진 부분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 백화는 예명이었던 거지. 넘어갑시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끊어져서 장면이 또 한번 나뉘네요. 자, 장면이 나뉘니까 요약하고 가야 되지. 어떤 장면이었어? 영달하고 백화의 이별. 영달이와 백화 사이에서 어떤 사건? 같이 가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영달이는 거절했어. 자, 거절했어라는 그 결과값만 얘기하지 말고 앞에 이유. 경제적으로 정착되지 않아가지고. 또 맞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꺼내봐, 얘들아. 이게 뭐 꺼낸다고 해서 이 꺼내는 부분이 뭐 학교에서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서술형 없잖아, 그치? 근데 그 과정이 문제는 나온다. 선택지에는. 선택지에 알맞은 의미로 추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선택지 1, 2, 3, 4, 5로 적절한 거 이유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로는 연결돼요, 분명히. 알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장면 요약을 꼭 해주세요. 장면 바뀔 때는 장면 요약하라고 제가 요 앞 시간에 여러분들 연습할 때 장면 요약 되는지 안 되는지 했는데 앞에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장면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장면 어떤 장면이지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 앞두고 얘기한 건데 그냥 내가 내용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서 갖는 어떤 행동의 의미, 어떤 대화의 의미, 그리고 배경이 갖는 의미들 얘기해주고 있지. 고등학교 소설은 내용 파악이 아니라요, 그 의미 파악이에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꼭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요. 내용 파악은 줄거리 파악이고, 줄거리 파악해서 뭐하게? 문제 안 낸다니까.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는 아마 중학교 때 정도 일이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제시하시오. 연결하는 거. 가나다라마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하는 문제. 그 정도 문제인데 고등학교에선 절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모의고사 수능에선 절대 안 나와. 그거는 우리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근데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추구하는 문제들은 그 안에서 그 장면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문제화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소설이지만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느낌, 청면에서 느껴지는 배경, 의미, 그 대화의 의미, 행동의 의미 이런 것들 파악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소설이 어렵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고 시보다 쉽다면은 이거는 그냥 의미 파악 쉬운데? 라고 하는 게 좀 소설이 편차가 커요. 시는 너도 나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설은 쉽게 느끼는 사람,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갈려요.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장면이 전환되고요. 이미 절정 부분은 끝났어요. 이제 결말로 들어가요. 자,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 부분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낀 이 남녀가 나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여자의 고백에 남자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못 가겠어 라고 했던 부분이 하이라이트였던 거야. 안 재밌었니? 재밌었어? 솔직히 막 재미는 없었을 거 아니야. 자, 그들은 이제 1시간쯤 잤고요. 다시 눈발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뭘 제시해주고 있니? 배경이지. 그럼 이 배경이 갖는 분명히 뭔가 분위기라던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분위기가 잡혀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대. 어떤 상황 같아? 어떤 상황이랑 연결해 줄 수 있을까? 백하고 이별했고 음. 그런 옷이 살짝 뭔가 고난. 뭐 고난으로 볼 수 있겠네. 앞으로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여행을 더 가야 되잖아. 산포까지 가야 되잖아. 산포 가기 전에 주변 환경이 또 고난을 암시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배경들은 힘들어질 거야. 이 사람들 산포까지 갈 때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야. 편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렇게 분위기가 잡히고 나서 뒤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포일러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니? 고난이 암시된 부분이 다르지 않게 누구한테 충격으로 딱 주고 끝나? 정씨한테 충격을 딱 주고 끝나지. 그쵸? 연결해 주셔야 돼요. 기차는 연착이었습니다. 지연 도착했고요. 밤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고 담배를 피면서 눈을 붙였습니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며칠이나 경디나 영다리 말이에요. 뭐라고? 아니 백화 쟤는 사날도는 시골 생활 몸패교에 사날도라는 표현 무슨 표현이니? 하나 이거 호날두 동생도 아니고 웃겼어? 사흘 나흘도 사흘 나흘은 며칠? 3일 4일이에요. 사흘 나흘 해야 여러분들 3일 4일이 바로 잡히지. 사흘 하면은 3일이라고 꼭 알아줘야 돼. 사흘만 나오면 막 넉 사자인 줄 알고 헷갈려 하더라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3, 4일도 시골 생활 못 배긴다니까요.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 백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백화에 대해서 누가? 영다리가 갑자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 되게 치사한 놈 같다 이러니까 자기가 안 따라갔다고 지금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마음일까? 아니야? 그러면 이건 또 추론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 아니야. 정 떼려고 또 미련을 버리고. 또는 미련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의 반어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어떻게 뭐 비꼬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비꼬고는 있지만 아니야. 진심이라기보다 어떤 뭐 연민의 감정일 수도 있고요. 또는 미련의 그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또 반어적으로 느껴지지. 그런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걱정스러운 건데 아유 저런 여자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사람 남이긴 하지만 하긴 그럴 거요 동의하고 있네요. 정씨도. 자, 요즘 세상이 1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버리는 판이래요. 이 소설이 1970년대 소설이라는 걸 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인정이 확확 바뀐대요. 현대사회랑 현재랑 별로 다르지도 않지. 1970년대는 얘들아 무슨 시대적 배경이 그려지지? 산업화, 도시화 이러면서 점점 개인주의들이 좀 이어가고 또는 자본주의 시대가 자본주의 상황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그려줘야 돼. 연결시켜줘야 돼요. 자, 이제 정씨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또 등장하네요. 앞에서 노인이 등장했을 때는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노인이었다면, 자, 여기서의 노인의 역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가슈? 고향 갑니다. 고향 어디요? 삼포인데요. 아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도자는 무슨 단어야? 불도저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차가 이렇게 다 밀어버리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공사판에서 다 밀어버릴 때 쓰는 거. 포크레인 비슷한데 포크레인을 이렇게 파는 거고. 도자를 끄는데 그러니까 누가 놀라? 정씨가 놀라죠. 정씨가 공사가 버릴 때나 됩니까? 감자나 매는데 거기서 완전 깡촌인데 완전 시골인데 그런 데서 그런 게 있다고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이요. 그러면서 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을까? 애들이 지금 모를 상황을 수 모르고 얘네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럼 요걸 우리가 대사로 한번 바꿔볼까?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행동을 대사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럴만도 하네. 그럴만도 하네. 또는 뭐 그럼 모를 수도 있겠네. 뭐 이런 말로 바꿔줄 수 있겠죠? 말도 마오.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뚝을 쌓아놓고 추럭은 뭐야? 트럭.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놔요. 뭐 때문에요? 거기 관광 호텔이 있대요.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글쎄 그대로가 뭐요? 거기는 공사판이 있대요. 그러면 나룻배는 없어졌을까요? 나룻배는 뭐요? 신장로라는 단어는 뭐니? 새로 생긴 도로. 새로 생긴 도로가 있어서 나룻배는 뭐 했어? 사람이 많아졌으니 변고지. 변고라는 거는 사람이 생겨서 많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어떤 문제점,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변고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사람이 많이 생겨갖고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이 많아졌을 거야.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자, 요거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정의해주세요. 외경심이라고 합시다. 을 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연에 대한 두려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개발만 하고 있어 라는 말은 시대적 상황이 뭐를 비판하는 걸까? 산업화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죠. 이 노인을 통해서 이 소설의 작가는 산업화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관점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방뚝을 쌓고 추럭이 수십 대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요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의 의미는 산포가 변했다. 산포가 변했을 때 옛날에는 나룻배를 찾았는데 그 나룻배가 뭐야? 지금은 뭐가 있대요? 신장로도 있고 또 관광호텔도 있고 공사판도 있고 자 이런 소재들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죠. 나룻배는 옛날 산포고 요 노란색으로 치는 요 부분들은 새로운
산포의 모습이죠. 이런 산포의 모습은 누구에게 뭘 줘요? 정씨에게. 정씨에게 오케이, 충격이 될 수 있고, 혹은 허탈감도 줄 수 있겠죠. 이런 장치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지금. 마지막 장면에 여기서 지금 노란색,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친 부분이랑 요 나룻배랑 비교해서 기억니은 디귿을 이용해갖고 서로 의미가 다른 것을 고르세요라고 해서 아주 간단한 문제가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기억니은 디귿을 이용한 다음에 소재의 의미가 다른 것을 골라 쓰세요. 나룻배 하면 되겠지? 왜? 걔는 옛날 산포를 얘기하는 거고, 방뚝, 추럭, 관광호텔, 공사판, 신장루는 최근의 산포의 모습이죠. 자, 작정하고 벼르다 찾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이란 건 소문이에요. 소문마저 낯설었어. 오케이, 아까 충격, 허탈감, 낯설음까지도 좋네요.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씨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영다리한테는 무슨 말로 들리니? 반가운 거. 이거는 반가운 느낌이죠. 잘 됐고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라 잡읍시다. 영다리한테 산포는 어떤 의미밖에 안 돼요? 오히려 좋은 의미. 일자리를 얻는, 일자리 공간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씨의 마음을 공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니? 공감 못한 걸로 볼 수 있니? 공부 못하고 있어요. 그치, 공감하지 못한 공감력 제로의 능력을 갑자기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지. 그렇게 정서적 유대감을 쌓아도 산포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산포에 대한 배경은 다를 거 아니야, 배경 지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공감 못하고 있는 거야. 자, 그때 기차가 돌아왔고 정씨의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왜요? 이유는 다 찾았죠? 충격, 허탈감, 낯섦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것 때문입니다. 어느 결의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 어떤 입장? 뜨내기 입장. 오케이. 또는 떠돌이 입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요게 어느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광동구에서 달밤에서 마지막에 혹시 달밤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요? 달도 그거 노래 노래하는 거 이후에 맨 마지막 문장. 막달 거기에 대해서 유감한데 달빛이, 잠깐만 요 패턴 한번 볼게. 달빛이 누구를 비춰주고 있어? 황수건 아저씨를 비춰주는 요 장면으로 끝났죠. 그쵸. 막 서술자가 어떻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장면을 주면서 여기서 연상되는 어떤 불쌍한 느낌, 또 이게 동정 위로의 이런 느낌 또는 연민의 이런 감정들을 느껴보라고 얘기를 했던 장면인데, 이 장면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끝나는데 갑자기 인물에 대한 얘기하다가 누구를 보여줘요?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눈발이 날리는 깜깜한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대요. 어떤 장면으로 보여? 뭔가 안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쵸. 요 안 좋은 공간이라고 하는 어두운 들판, 눈발이 날린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들 정씨와 영달의 앞날은 어떻다라는 게 추측이 되니? 영역이다. 여전히 그치 힘들 것이라. 힘든 미래, 어떤 힘든 현실이 놓여 있음을 암시하면서 끝나죠. 네. 근데 음. 이번이랑 어떤 들판 저거를 해치고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해치고? 아예 해치고라는 단어 쓰이면 느낌이 완전 달라진다? 저거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순탄하지 않을 것임. 그렇게 달려갔다고 했는데 현실 다음에 뭐라고 느껴요? 뒤에 내용 놓여 있음. 미안해요. 뒤에 내용이 아니에요. 왜? 좀 전에 해치고라는 단어 때문에 그럴걸? 야, 이거 해친다고 하면 위기 극복해야 돼. 네. 극복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야. 아니야, 그냥 그쪽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서술자가, 서술하는 대상이 인물에서 어디로 바뀌어버려? 화물로 바뀌어버리죠. 기차로.
그러면서 어떤 객관적인 이런 사물들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암시한 거예요. 이런 효과가 생겨요, 마지막에. 달밤의 느낌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여운이 남는. 진검다리 있잖아요. 그책 1학기 때 나눠준 애들 확실하지 않대요. 진검다리 쌤이 그 새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다 나눠줄 거예요. 우리 그냥 속하고 있는 거. 우리 그거 이거 담임쌤이 아까 그거 그래? 확실하지 않다고